저는 청소년들에게 그 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진로를 갈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나를 발견해야 됩니다. 비유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 집을 짓는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집을 지을 때 재료에 따라서 설계도가 달라질까요? 그대로 갈까요? 달라진다 1번, 그대로다 2번. 손가락으로 체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맞습니다. 달라지죠. 그래서 재료에 따라서 설계도가 달라져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른들이 준 그 설계도 그대로 가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어요. 나한테 그 재료가 없어요. 비유적으로 하면 만약에 우리가 북극에 갔습니다. 그럼 어떤 집을 많이 지을까요? 이글루를 많이 짓겠죠. 왜? 추우니까? 물론 그 이유도 있어요. 하지만 더 큰 이유는 바로 주변에 가장 많은 재료가 눈과 얼음이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 제주도로 가봅시다. 제주도로 가면 그 예전에 어떤 집 많이 지었는지 아시죠? 돌담집을 많이 지었습니다. 왜냐? 제주도에는 예전에 3가지가 많았죠. 3개 뭡니까? 네, 3개 뭡니까? 제가 청소년들한테 3개 뭡니까? 라고 물으면 뭐라는 줄 알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귤, 한라봉, 물. 편의점을 너무 많이 다녔어요. 하지만 제자리에 있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게임하고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인생도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하나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꿈을 이루었고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요. 학생들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물론 이런 뭐 명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는데, 아이들이, 저는 예전에 이제 못생겼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 멋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누가 잘생겼다 멋있다 그러면 솔직히 기분이 나빴어요. 왜냐? 나는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놀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심지어 저를 놀리는 친구들이 그렇게 놀렸어요. 야, 이창현 우리 반이 제일 잘생겼어. 이래요. 아닌데. 그런 이야기들을 놀림으로 당하니까 그 말이 너무 싫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알았습니다. 학생들이 바뀌는 포인트는요, 제가 외모가 멋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했던 것들이 멋있다, 행동이 멋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저는 see no change가 될 줄 알았어요. 강사가 되고 상담을 하면서 see no change. 사람들은 보고 알고 바뀔 거라고 생각해서 나는 정보 위주의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하지만요, 사람들이 바뀌는 건 see, feel change였어요. feel이 느껴져야 돼요. 즉 똑같은 그 상담을 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feel, 느낌이 그 사람을 바꾸더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 열정적으로 강의하고요, 대충 안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즉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의 에너지도 중요하더라고요. 느낌을 줘야 되더라고요. 그 느낌을 주는 또 하나의 포인트는 스토리였습니다. 자신의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겉으로 하기 전에 제가 먼저 꺼내주는 거예요. 꺼내주니까 그 학생들이 꺼내주더라고요. 먼저 꺼내봐라 그러면 안 꺼내요. 근데 제가 먼저 꺼내니까 학생들이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 비전을 구체적으로 이제부터 꺼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 전에 제 소개하겠습니다. 소개는 영상으로 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멜빵바지의 이창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이 영상을 보면서 화면 한번 봤다가 저 한번 봤다가 화면 한번 봤다가 저 한번 봤다가 강사님이세요? 라고 하신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네, 저기 나온 주인공이 접니다. 네, 이 영상은 유튜브 조회수 11만을 기록했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조회수는 21만을 기록했습니다. 현재 학생들에게는 꿈을, 성인들에게는 동기부여하는 강의로 활동하고 있는 이창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비발디의 가장 핵심 내용 3가지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앞서가 그냥 개요였어요. 비전을 발견하는 발견, 디자인, 실행이 개요였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디테일하게 알아봅시다. 첫 번째는 공명입니다. 공명이 뭐냐면 이렇게 소리나 에너지가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서로 울리는 현상을 공명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렇게 아까 앞에도 보셨다시피 제 청소년 때 꿈은 가수였습니다. 가수라는 꿈을 꿀 때 저에게 공명을 줬던 한 명의 인물이 있었어요. 이 인물이 제 인생을 정말 크게 바꿨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힌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앞에 있었습니다. 강동원 씨는 아닙니다. 네, 은근슬쩍 힌트가 있어서 직접 나오진 않았지만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와, 싸이가 처음 나왔는데요. 깜짝 놀랐습니다. 3가지의 공명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수인데요. 나랑 몸매가 똑같아요. 이 비싸면 울린다니까요. 두 번째, 저 사실 노래를 잘 못했어요. 랩하는 거 좋아했습니다. 싸이도 주로 랩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거에 또 공명되더라고요. 세 번째, 어디 가서 춤추라 그러면 되게 애들이 웃기대요. 근데 그 전까지 웃긴 가수가 없었는데 싸이가 나오면서 저는 이 싸이에게 공명됐고 싸이를 엄청나게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늘 가요제나 뭐 나가면 싸이 노래 많이 불렀습니다. 제가 이제 7번에 누가 있냐면 설민석 강사님 있어요. 설민석. 물론 구설수가 조금 돼서 그렇지만 저한테는 강의를 정말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했냐면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서 발음이 안 좋다라는 걸 알았어요. 유튜브를 하면서. 그래서 제가 설민석 강사님 영상을 맨날 틀고 따라합니다. 그분 처음 시작할 때 인사가 지금 버전 말고 옛날 버전 늘 박수를 치고 시작하더라고요. 이렇게 합니다. 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사 전문가 설민석입니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맨날 따라했어요. 맨날 따라하니까 발음이 좋아지더라고요. 근데 단점 하나, 100%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100% 따라하면 제가 오자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비전을 까는 3가지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다 들으면서 설미석 짝퉁이다 설미석 짝퉁 다 그렇게 들으세요. 그래서 100% 따라하지는 말되 체화시켜야 돼요. 체화. 내 것으로 삼아서 즉 모방과 창조는 종이 한 장 차이다. 모방을 하되 이걸 창조가 될 때까지 습득을 해서 나머지는 버리고 내 것으로 바꿔야 돼요.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또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외모도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건 브랜드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브랜드를 사라는 게 아니에요. 청소년들 가끔 오해합니다. 브랜드를 사야 되고 그 사람들하고 옷하고 뭐 이런 거 아는데 그게 아니라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부분들을 비슷하게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안경이라든지 비싼 거 안 해도 돼요. 꼭 브랜드가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 그랬죠. 말을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말을. 세 번째는 습관이 있다면 그걸 찾아내서 그걸 따라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연결고리가 있어요. 시도를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도가 또 다음 시도를 불러오더라고요. 싸이처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고등학교 때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얼굴 한번 보세요. 놀림 많이 당하게 생겼죠. 덩치도 크죠. 이랬던 저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 특히 이제 많이 여드름이 하루에 10개에서 20개씩 났습니다. 진짜 여드름이 많이 났어요. 저는 거울 보는 게 너무 싫었어요. 친구들은 저를 어떻게 놀렸냐면 뭐 영구 이런 별명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해서 거의 중학교 내도록 영구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드름이 나면서 이제 시리즈가 좀 넘어갔어요. 뭐 예를 들어 아나콘다, 용가리 고질라 이런 거 했어요. 여드름이 워낙 많이 나서. 최악의 별명은 과학 시간에 탄생합니다. 친구가 똑같이 생겼대요. 그러면서 자기끼리 깔깔거리는 거예요. 뒤를 돌아봤는데 바로 이거였습니다. 뭔지 다들 아시죠? 그래서 제 별명은 엽충이가 됩니다. 자, 이제 진짜 문제는 수학여행 몇 주 전이었는데 선생님께서 들어오시더니 야, 우리 반에 장기자랑 대표할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어요. 야, 진짜 없어? 야, 그러면 추천해봐. 아무도 없어요.
근데 아까 저를 놀렸던 그 친구가 속닥속닥거리기 시작합니다. 협충이 이러는 거예요. 애들이 은근히 저를 놀리면서 막 이렇게 했어요. 솔직히 정말 싫었어요. 야, 하지 마라, 제발. 막 이러고 있는데 이 소리가 우리 반 전체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협충이 그러면서 전체로 퍼져나가니까 선생님 그 이야기 듣고, 야, 근데 협충이가 뭐냐? 그 친구가 저를 가르치더니 이창현이야 이러는 거예요. 선생님 저한테 오시더니, 야, 이창현 너 장기자랑 해봐. 선생님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저 못해요. 뭐? 한 번도 안 해봤어? 잘 됐네. 이참에 해보면 되겠네. 무대 공포증 있어요. 저 올라가면 심장이 터져서 죽을지도 몰라요. 저한테요. 뭐? 무대 공포증 있어? 잘 됐네. 이참에 올라가서 극복하면 되겠네. 이창현이 했으면 좋겠다. 박수! 이러니까 친구들이 뒤에서 박수를 와 하고 쳐버렸어요. 와, 정말 올라가기 싫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한 반에 45명이었고요. 15반까지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고였습니다. 남자들이 여기 700명 정도가 앞에 쫙 앉아있어요. 얼마나 떨리냐면 진짜 마이크가 부들부들거립니다. 정면을 못 봐요. 안녕하세요. 전 2학년 12반 이창현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노래하니 랩을 할 건데 잘 못하셔도 파당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딱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친구가 옆에서 비트박스를 해주고 제가 랩을 했었습니다. 그때 장면을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친구가 옆에서 비트박스를 해줍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제가 여기다 랩을 합니다. 야, 내가 여기 왔어. 수왕이 여기 왔어. Say ho, say ho, ho, say ho, ho, ho. 소리 질러. 생각보다 반응이 꽤 괜찮았어요. 그리고 장기자랑이 끝났는데 15반 중에 3등을 합니다. 야, 이게 진짜 되네. 물론 그 비트박스 친구 덕분입니다. 그리고 학교로 돌아왔는데 태어나서 좋은 별명 처음 받아봤습니다. 영남고 래퍼가 됐습니다. 영남고 래퍼. 그때부터 손가락을 맨날 이러고 다녔어요. 뭐만 하면 예, 뭐만 하면 PS 그러고 다닙니다. 이게 제 전환점이에요. 이 자신감에 대한 전환점. 와,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불러주는 것만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부터 맨날 이해하고 다니고, 아까 그 친구한테 가서 야, 나 비트박스 좀 알려주라. 그래서 비트박스도 배웠어요. 이 친구도 아무것도 잘한대요. 그래서 비트박스를 맨날 하고 다닙니다. 그때 장면 조금만 보여드리면 북치기만 잘하면 돼요. 예, 맨날 이러고 다니니까 애들이 야, 또 해봐라. 맨날 비트박스 하고 친구들하고 언제 이게 확 전환점이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대학교로 갔는데 이제 자신감이 조금 붙었어요. 대학교 MT 가요제를 이번에는 제 발로 올라갑니다. 여기 올라가서 1등을 합니다. 되네. 야, 군대 갔는데 이번에 장기자랑 무대가 있어요. 여기 또 올라갑니다. 5,000명 앞에서 챔피언을 불렀습니다. 소리 지르는 네가 하니까 다 남자입니다. 챔피언. 미치는 네가 챔피언. 여기서 공동 1등을 합니다. 가수요. 옥동자 같은 옥동자 잘 보시죠. 세상이 널 버려 널 자꾸 다 같이 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다녀왔습니다. 이게 녹화 방송이었거든요. 녹화 방송이니까 집에 와서 이걸 보고 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때 소크라테스의 명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전 지금까지 노래 잘 불러서 상 받은 줄 알았는데 웃겨서 상 받았더라고요. 너무하지. 갑자기 이때 허무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 꿈이 날아가 버리는 순간. 그때 이제 제가 책을 조금씩 보기 시작했는데 책에서 이런 문구를 봤어요. 사람들이 꿈으로 갈 때 3가지 실수를 안 돼요. 지금 안 하고 전부 다 나중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하랍니다. 지금. 근데 저는 그때 당시에 했으니까 상관없었고. 2번째, 나는 서울에 가야만 이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서울에 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대구 사니까 대구에서 못하면 서울에서 못하는 거예요. 대구에서 뭐 이렇게 가요제라든지 큰 무대에서 1등 못 해내면 서울 가서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산다. 세 번째,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큰 무대에 서려고 그래요. 다른 말로 큰 거 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가장 작은 것부터 한다. 가장 작은 거. 이 세 가지를 알고 그럼 나 뭐 하지 하다가 그때 당시에 제가 뭐 개그맨 시험도 봤어요. 너무 크잖아요. 서울에 가야지 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할머니하고 저하고 둘이 사는데 할머니들 두고 갈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 뭘까? 이게 학생들한테 요 얘기는 꼭 해주세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부터 하는 거예요. 꿈으로 가는 건 거창하게 가면 안 돼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난 요리사가 되고 싶어. 이런 사람은요, 라면부터 잘 끓여야 됩니다. 라면도요, 한 가지 라면 섞어보기도 하고요, 뭐 하기도 하고, 밥부터 잘 지어야 돼요. 밥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요리를 잘합니까? 기본부터 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때 내가 그러면 웃기는 걸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일이 뭘까? 쭉 찾다가 봤는데 하나 찾았어요. 여러분 혹시 돌잔치 가봤습니까? 돌잔치 가면 어떤 아저씨가 나옵니다. 사회복자죠. 그걸 제가 합니다. 돌잔치 가면 이런 사람들, 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5분 뒤부터 창인이의 돌잔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박수와 함성으로 시작합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저는 돌잔치를 진행하기 시작하니까 작은 무대부터 섰는데 이게 연결되면서 한 3년 정도 하니까요. 큰 무대로 자꾸 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대구 경북에 있는 행사는 웬만하면 다 해봤어요. 웬만하면. 그렇게 하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이제 진행자가 됐습니다. MC가 됐어요. 전 제가 이게 스위스팟인 줄 알았어요. 그래도 꽤 그래도 성과가 났으니까. 노래보다는. 그러고 다니다가 강사님들을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프로그램에서 앞에 레크레이션하고 뒤에 행운권 추첨하고 이런 거 했었어요. 끝나고 났는데 한 번에 강사님이 끝나고 저한테 명함을 한 장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보고 강의를 한번 해보래요. 아이, 저 레크레이션 강사예요. 노는 사람이지 난 지식 같은 거 전달 못해요. 라고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아니 근데 강의 한 번이라도 해봤어요? 아니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요. 이 다음 이야기가 내 인생을 완전 뒤집어 놨어요. 아니 근데 강의 한 번도 안 해보셨잖아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어떻게 잘하는지 아세요? 한 번이라도 해봐야 알지. 와, 진짜 내 뒤통수로 한 대 뻑 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강의 무대도 똑같더라고요.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무대, 대구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무대는 무료 강의였어요. 그렇게 저는 또 무료 강의를 3년 동안 합니다. 그래서 3년이 지나고 이게 그래프를 한번 그려드릴게요. 이게 잠깐만요. 여기는 열쇠가 있네. 요게 만약에 그 진행이고 요게 강의예요. 처음에는 출발점은 진행이 먼저 앞섰으니까 시간이 쫙 지나잖아요. 3년쯤 지나니까 강의 실력이 괜찮다라는 평가가 나왔어요. 그래서 강의랑 진행이랑 어느 정도 비슷비슷하게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6년이 지나니까 역전현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렇게요. 강의 잘한다 소리를 더 많이 들어요. 9년이 지났는데 거의 10년이 지났어요. 요즘 코로나 일어나가지고 행사가 다 사라졌어요. 사람들이 나를 강사로만 불러. 저는 무대에 가수하러 올라갔다가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게 낯선 시도의 연속이죠. 즉 우리는 한 걸음부터 시작해서 바로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걸음 가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넓어져요. 또 한 걸음 가잖아요. 그럼 또 시야가 거기서 넓어져요. 가수하면서 저기 진행자 있네? 진행 막 하다가 저런 강사도 있네? 강의를 막 하다가 보니까 강사님들 중에 책 쓰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책 써보래요. 그래서 또 책을 12권을 썼어요. 한 걸음 나가다 보면 그 다음 걸음 시야가 넓어지더라고요. 그걸 꼭 이야기해 주십시오. 학생들은 한 번에 찾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건 없어요. 물론 그런 사람은 진짜 0.1% 정도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좀 더 쉽게 표현을 만약에 하신다면 더 학생들이 성과가 크고 잘 따라오고 이해도도 높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오늘 뭐 이것저것 팁까지 해서 다 드렸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거나 뭐 혹시 또 여러분 청소년들 강의가 필요하시면 제 그 이름 뭐냐 카톡에 이창현이라고 치시면 되고요. 아니면 제 영상이나 강의들이 있어요. 이 강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됐더라. 그래서 이걸 또 보내줘도 돼요. 유튜브에는 북스킹이라고 치면 제 채널이 나옵니다. 북스킹 콩 아니고 킹입니다. 북스킹이라고 치시면 되고 유튜브에는 이창현이라고 검색하시면 나오니까 혹시나 또 학생들 그 강의 필요하시면 인업에 연락하시면 제가 또 비발디 요 내용을 좀 더 쉽게 합니다. 학생들한테는 막 비트박스 더 많이 합니다. 막 카트라이더도 하고 이런 거 하고 막 재밌게 놀아요. 놀면서 메시지를 던지는데 핵심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어른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이제 강의 14년 하면서 느꼈던 건 이겁니다. 유익하면서 유쾌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공존해줘야 학생들은 귀를 열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은 정확하게 학생들 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익하면서 유쾌해야 돼요. 아무리 좋은 의미도 전달하는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럼 안 들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을 늘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유익할까? 어떻게 하면 유쾌하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또 하나의 성장 포인트가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비전을 발견하고 디자인하라의 이창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